안녕하세요, 코마더입니다. 최근 며칠 NFT 과열로 인해 디파이가 다시 강세장을 이끌어간다는 내용을 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NFT가 다시 시장의 활기를 띄우는 분위기인 듯 합니다. 소더비즈가 마켓에서의 고액의 취득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NFT 관련 기사들도 다시 하나 둘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최근 9월 7일 피플세이에서 영국인과 미국인 대상으로 18세 이상 약 4만 8천 명을 대상으로 NFT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미국인 응답자 48%가 안정적인 투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까지만 해도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결과였지만 불과 1년 만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었으며 영국인은 18% 정도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투자로서 불안전하다는 의견도 각각 18%, 17%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이 NFT에 대해 잘 모르는 응답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세대별로 조사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주로 젊은 층에서 긍정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둘 다 40%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젊은 층에서 투표가 되었으며 주로 게임과 브랜드 투자에 인기가 높은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니 브랜드 파워가 상당하다라는 걸 느꼈으며 애플이 만약 이런 NFT 관련 상품을 출시를 한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메타버스 관련한 내용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TV 매체뿐 아니라 뉴스, 포털 사이트 등에서도 자주 보이곤 하는데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메타버스는 먼 미래의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일부 게임에서는 메타버스가 적용 중인데요. 그 대표적인 게임이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제페토로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센트럴랜드도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 내에서도 NFT를 다룰 수 있기에 앞으로 가치가 지속적으로 높아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코로나가 또 다른 바이러스로 발생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언제든 바이러스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메타버스는 더욱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생태계라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NFT 새로운 게임이 출시가 됩니다. 디파이랜드인데요. 어제자 여러 매체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솔라나 기반으로 2분기에 솔라나 해커톤에서 우승한 이력을 가진 팀인데요. 게임은 아직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농사를 주제로 토지와 건물, 농작물을 NFT화하여 디파이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팀이다 보니 아직 이룬 건 없지만 9월 9일 40여 곳이 투자자가 참여해 47억 상당의 투자금을 확보를 했으며 게임은 올해 말에 출시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게임과 NFT, 디파이를 같이 접목한 데 있어 아이디어가 빛을 발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게임을 보면서 역시나 든 생각은 디센트럴랜드 마나코인이 추후 큰 빛을 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전부 할 수 있는 공간이 디센트럴랜드이며 자신의 샵에서 단순히 NFT 작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동산을 만들어 입장료를 받고 놀이기구를 탈 수도 있고 체험관, 카지노, 각종 게임도 만들어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센트럴랜드 이벤트를 확인해 보니 어제 대마초 클럽이 주최하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요. 홀을 별도로 만들어 음악도 나오게 했으며 NFT 작품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원하는 작품들을 만들고 디센트럴랜드에서 작품을 걸고 홍보를 하는 것인데요. 링크를 오픈C로 걸어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작품당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가격이 측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샵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 둘러와 봤었는데요. 확실히 사람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전체 맵에 40에서 50명 정도였었는데요. 이제는 하나의 블록만 해도 많은 곳은 80명 정도까지 있는 걸로 봐서 조금씩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게임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샵은 좀 아직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 언제든 업데이트가 가능하기에 그게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주로 NFT 작품 위주로 샵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량 업체들도 들어와서 홍보를 하면서 사이트를 연결시킬 수 있고 2층에 가보니 상담실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주차장 시설도 있었는데요. 현재도 버스 같은 게 다니는 걸로 봐서는 나중에 차량으로 이동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면서도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기에 이 세계에서도 빈부격차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정도 돌아다녀 봤는데요. 중국풍의 건물들이 모여있는 걸로 봐서 추후 각 나라마다 지역을 구성해 타운 형성이 될 수 있어 보였습니다. 중국은 이런 것에서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토지 구매 서비스 플랫폼인 어스2에서도 중국의 토지 구매는 정말 혀를 내두를 수준이었습니다. 디센트럴랜드는 최근 많은 변화가 있기에 그 전망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가지지만 정작 코인 가격은 그대로니 뭔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네온 및 홀로그램 관련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적용된 집을 찾아봤습니다. EDM 전문인 유튜버가 이미 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음악이 정말 신나서 지금까지 돌아본 곳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으며 친구들과 같이 와서 음악을 같이 듣는 것도 괜찮을 듯 싶었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VR 적용까지 된다면 정말 재미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혼자보다 아바타이지만 누군가와 같이 이런 공간에서 미디어를 즐긴다면 그 즐거움은 배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다소 아쉬웠던 건 아바타의 제스처가 없다는 것이었으며 춤추는 동작이나 모션 동작도 업데이트가 되길 기대를 해봅니다. 현재 보셨던 디센트럴랜드는 메타버스이며 모든 것이 분권화로 이루어진 생태계로 앞으로 게이머와 예술가, 아티스트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서 그 활동을 펼칠 수 있기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지 않을까 하며 여기에 토지 분양도 한몫을 하기에 그 생태계가 조금씩 갖춰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 관련 정보를 대부분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 같습니다. 더 빠른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쉽게 얻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며칠 전 바이낸스 CEO가 전하길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기에 모든 정보를 믿는다면 가난해지는 길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유튜브 및 다양한 기사를 보더라도 또 한 번의 확인이 필요한 게 코인판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 경우에도 여러 기사를 읽고 조사를 하다 보면 그 내용에 대한 조사 기사가 몇 시간 뒤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제목 변경 등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또한 조사를 해보면 생각보다 별게 아닌데 부풀려진 내용 등 제가 만든 영상 경우에도 나름 조사해서 만들긴 하지만 며칠 뒤 보면 별게 아니었네라는 내용도 다수가 있기에 모든 영상의 내용들을 100% 확신을 가지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대부분의 유튜브 영상들은 기사와 인터넷상에 올라온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보니 그런 기사들도 부풀려진 게 많기에 잘 판단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은 한순간의 실수로 힘들게 모은 자산이 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조만간 업비트 경우에도 유의 종목 지정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에 한 번 더 신중히 생각 후 투자를 추천드리며 그리고 하루에도 40에서 100% 오르는 종목도 있지만 한 번만 담가보자라는 생각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 나도 모르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는 리스크를 줄이는 게 가장 1순위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